한 주간의 뉴스와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STN 클로즈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소영입니다. 네, 이번 주 어떤 소식들이 우리를 집중하게 만들었을지, 그리고 다음 주 STN 소식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네, STN 클로즈업에서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지 같이 클로즈업 해볼까요? 3월 20일 토요일, 긴 겨울잠에서 깬 프로야구가 돌아옵니다.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각 구단의 선수와 감독들은 화끈한 입담 대결을 펼쳤습니다. KBO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2025 신한솔뱅크 KBO 미디어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삼성 라이온즈 구자욱 등 10개 구단을 대표하는 선수들과 감독들이 참석했습니다. 각 팀 감독들이 올 시즌을 앞두고 출사표와 개막전 선발 투수를 발표했는데요. 10개 구단 모두 외국인 투수를 선발로 예고하면서 8년 만에 토종 선발 없이 개막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는 외국인 에이스 제임스 네일을 선발로 내세웁니다. 이에 맞서는 NC 다이노스는 새로운 외국인 투수 로건이 시즌의 문을 엽니다. 새 시즌 정상을 노리는 삼성 라이온즈는 키움에서 유니폼을 갈아입은 후라도가 나서며 첫 경기부터 친정팀을 상대합니다. 키움은 올 시즌 유일한 외국인 투수 1명의 팀인데요. 선발진을 이끌어야 하는 로젠버그가 첫 선을 보입니다. 2년 만에 정상 탈환에 도전하는 LG 트윈스는 시범 경기부터 기대감을 모은 치리노스가 나섭니다. 롯데는 개막전 선발로 외국인 에이스 반즈를 내세웠는데요. 2년차를 맡는 김태형 감독은 반드시 가을 야구에 가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올해는 처음부터 달리겠다는 KT 위즈는 겨우내 유니폼을 갈아입은 헤이수스가 중책을 맡았습니다. 신구장 개장과 함께 가을 야구에 도전하는 한화 이글스는 시범 경기부터 강력한 구위를 뽐낸 새 외국인 투수 폰세가 나섭니다. 지난해 가을 야구 문턱에서 좌절을 맛본 SSG, 이승용 감독은 1승의 중요함을 느꼈다며 앤더슨을 선발로 내세웠고요. 두산은 현역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 콜 어빈이 시즌의 문을 엽니다. 한화 김경문 감독은 류현진이 아닌 폰세를 개막전 선발로 내세운 이유로 몸 컨디션은 충분하지만 류현진이 나이가 적지 않다. 좀 아끼기 위해 3선발로 돌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사상 첫 1000만 관중을 돌파한 프로야구는 3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전국 5개 구장에서 펼쳐지는 개막전을 시작으로 144경기의 페넌트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겨우내 전력 보강과 내실 다지기에 힘쓴 10개 구단들이 어떤 한 해를 보여주게 될지 야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PGA 투어 최강자 스코티 셰플러가 더 CJ컵 바이런 넬슨 출전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불참했던 그는 올해 특별한 의미를 담아 돌아오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셰플러는 지난해 PGA 투어에서만 7승을 거두고 페덱스컵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올림픽 금메달과 이벤트 대회 1승까지 추가하며 단일 시즌 9승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세계 랭킹 1위를 굳건히 지키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번 대회 출전을 빠르게 결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이 대회가 그에게는 남다른 의미를 지니기 때문인데요. 댈러스에서 성장한 셰플러는 주니어 시절부터 이곳에서 훈련하며 골프 레전드 바이런 넬슨을 존경해왔습니다. 특히 2014년 17세 아마추어 선수로 초청받아 출전했을 당시 컷을 통과하며 공동 22위를 기록했는데요. 3라운드에서는 홀인원을 기록하며 골프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셰플러도 이번 출전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대회는 나에게 특별하다. 고등학교 때부터 인연이 있었고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좋은 기억이 많아 이번 대회가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더 CJ컵 바이런 넬슨은 CJ그룹이 후원하는 PGA 투어 정규대회로 오는 5월 1일부터 나흘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 대회는 단순한 골프 대회를 넘어 K컬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스포츠 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 잡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한국 선수들도 대거 출전한다는 점인데요. 김시우, 임성재, 안병훈, 그리고 이 대회에서 2차례 우승을 차지한 이경훈까지 출전을 확정했습니다. 안병훈은 지난해 공동 4위를 기록하며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과 한국 골퍼들이 펼칠 뜨거운 승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개막을 앞둔 2025 시즌 프로야구는 새로운 기록들로 가득 찰 전망입니다. 500홈런 고지를 눈앞에 둔 SSG 최정부터 통산 세 번째 1000승 감독 달성 여부까지 새 시즌에 쓰여질 기념비들을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홈런왕 최정이 500홈런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정은 지난 시즌 이승엽 감독이 보유하고 있던 개인 통산 홈런 1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통산 495홈런으로 500홈런까지 단 5개만을 남겨둔 상황인데요. 개막에 앞서 열린 시범 경기에서도 7경기에서 2개의 홈런을 쳐내며 예열을 마쳤습니다. 또한 특유의 꾸준함으로 2006 시즌부터는 19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 2016 시즌부터는 9시즌 연속 20홈런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꾸준함과 함께 독보적 활약을 이어온 최정이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될지 시즌 초반부터 관심을 모을 전망입니다. 지난 시즌 43개 도루로 11시즌 연속 20도루를 기록하며 정근우와 어깨를 나란히 한 LG 박혜민은 올 시즌에도 20도루 이상을 기록하면 역대 최초로 12시즌 연속 20도루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박혜민은 2022 시즌부터 3시즌 연속 전경기 출장과 함께 2021 시즌 말미부터 445경기 연속 출장을 기록하며 강철 체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올 시즌에도 전경기 출장하게 되면 역대 연속 경기 출장 6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즌 주장을 맡아 팀을 이끌게 된 박혜민이 팀 성적과 개인 성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한편 오랜 기간 리그를 대표해 활약해온 베테랑 선수들의 기록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난 시즌 최고령 세이브 기록을 경신한 삼성 오승환은 올 시즌에도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는데요. 바로 최고령 승리 투수와 홀드입니다. 1982년 7월 15일생인 오승환은 올 시즌 막바지인 9월 8일 이후에 등판해 승리 투수가 기록될 경우 2009년에 작성된 종전 최고령 승리 투수 기록 송진우의 43세 1개월 23일을 16년 만에 경신하게 됩니다. 홀드 부문도 역시 2009년 송진우가 작성한 43세 1개월 26일을 경신할 수 있을지도 이목이 집중됩니다. 대투수 기아 양현종도 역대 최초의 기록에 도전합니다. 올 시즌에도 100탈삼진을 잡으면 KBO 리그 최초 11시즌 연속 100탈삼진 달성 선수로 등극하게 됩니다. 또한 역대 두 번째로 12시즌 연속 100이닝 달성도 유력합니다. 현재 396도루를 기록 중인 키움 이용규는 도루 4개만 더하면 역대 6번째 400도루 클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KBO 리그에서 6번째 시즌을 맞는 KT 로하스는 각종 지표에서 외국인 선수 통산 기록 1위 등극이 유력합니다. 홈런 부문에서는 통산 164홈런을 기록 중인데 1위 우주와 10개 차이로 이르면 시즌 초반 이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산 521타점으로 이 부분 1위 데이비스와도 70개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경신이 유력합니다. 통산 득점, 안타 부분도 역대 외국인 선수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신구장 개장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각오로 시즌을 맞이하는 한화의 김경문 감독. 43년 역사의 KBO 리그에서 단 2명만이 달성한 감독 1000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경문 감독은 통산 938승을 기록하고 있어 올 시즌 중 달성을 위해서는 한화의 62승이 필요합니다. 올 시즌 김경문 감독이 1000승 고지를 밟을 경우 김응용, 김성근 감독에 이어 또 한 명의 한화 출신 1000승 감독이 탄생하게 됩니다. 경상북도 상주에서 열린 실업탁구 챔피언전이 16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기업팀과 실업팀들이 참가해 남녀 단체전, 단식, 복식에서 실업탁구 최강자를 가리는 무대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일 열린 여자 단식 결승에서는 삼성생명의 김성진이 문현정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빠른 템포의 경기 운영과 정교한 백코스 공략으로 상대를 압도하며 실업 무대 첫 단식 우승을 거뒀는데요. 김성진 선수는 이기고 있어도 끝까지 집중하려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남자 단식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김민혁이 같은 팀 박정호와의 풀세트 접전 끝에 3대2로 승리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김민혁 선수는 동료와의 경기라 더욱 힘들었지만 끝까지 집중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복식 경기에서도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여자 복식 결승에서는 삼성생명의 김성진, 이윤지조가 같은 팀의 이현희, 임지수조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마지막 세트에서 과감한 전진 플레이와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남자 복식 결승에서는 삼성생명의 조승민, 임도형조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김민혁, 박정우조를 3대1로 제압하고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김민혁과 박정우는 단식 결승에 이어 복식에서도 호흡을 맞췄지만 조승민, 임도영조의 조직적인 플레이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 열린 단체전에서는 삼성생명이 남녀 동반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남자팀은 안산시청을 3대0으로 안파하며 7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고 여자팀도 수원특례시청을 3대0으로 제압하며 실업탁구 최강팀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며 실업탁구의 새로운 강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앞으로도 이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됩니다. 메이저리그 2년차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이정우 선수. 시범 경기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또다시 부상 악령에 시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MLB.com은 20일 이정우의 허리 MRI 검진 결과 구조적 손상은 없었다며 그는 클리블랜드 가디언즈와의 시범 경기가 있는 22일 복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우는 KBO 리그 최고의 타자로 활약하다 지난해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샌프란시스코에 입단하며 MLB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6년 1억 1,300만 달러, 한화약 1,490억 원의 대형 계약을 맺으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는 아시아 타자 중 자국 프로리그 출신으로 1억 달러 계약을 맺은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지난해 5월 수비 중 불의의 어깨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은 37경기에 출전해 타율 2할 6푼 1리, 2홈런 8타점 15득점으로 기대보다는 아쉬운 모습이었는데요. 새 시즌 달라진 모습을 위해 절치부심한 이정우는 시범 경기부터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리드오프가 아닌 3번 중심 타순으로 자리를 옮겨 12경기에서 타율 3할, 2홈런 5타점, 9득점, OPS 0.967로 기대에 부응하던 이정우는 지난 14일 텍사스 레인저스전 이후 경기 출전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잠을 자다 허리 쪽에 담 증세를 느꼈기 때문인데요. 일시적 증상으로 예상됐지만 통증이 지속되며 결국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긍정적인 소견이 나왔고 자녀 시범 경기와 정규 시즌 개막전 출전에 청신호가 밝혀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오는 28일 신시내티 레즈와의 개막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정우는 자녀 시범 경기에서 방망이를 잡아 천천히 몸을 끌어올린 뒤 개막전에 선발 출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한민국 배구를 대표하는 문성민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의 레전드로 활약했던 그가 16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는데요. 그의 발자취를 함께 돌아봅니다. 현대캐피탈은 13일 문성민의 은퇴 소식을 전하며 오는 20일 OK저축은행과의 경기 후 은퇴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팀을 위해 헌신한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자리인데요. 문성민은 2010년 현대캐피탈에 합류한 이후 강력한 공격력과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며 V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2015-2016 시즌 정규리그 MVP를 수상했고 이듬해 정규리그와 챔피언 결정전 MVP를 동시에 거머쥐며 10년 만에 현대캐피탈의 챔프전 우승을 이끌었는데요. 이후에도 꾸준한 활약을 펼치며 현대캐피탈의 황금기를 만들어갔습니다. 국가대표로도 빛나는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금메달,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동메달, 그리고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은메달까지 대표팀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보여줬는데요. 문성민은 팬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오랜 시간 코트 위에 설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은퇴 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팀과 논의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배구 스타 문성민의 새로운 출발,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한국 축구가 홈에서 치욕스러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피파 랭킹 80위 오만과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조기 확정이 좌절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20일 오후 8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7차전 오만을 상대로 전반 40분 황희찬이 선제골을 넣고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4승 3무로 B조 선두를 지켰지만 이번 홈 2연전에서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조기에 확정하고자 했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지난 2003년 10월 21일에 열린 2004 중국 아시안컵 2차 예선 오만 원정에서 1대3으로 졌던 이른바 오만 쇼크에 이은 22년 만에 오만전 최악의 경기입니다. 오만은 피파 랭킹 81호 23위인 대한민국보다 객관적 전력상 한 수 아래로 평가됩니다. 대표팀은 주민규를 원톱으로 손흥민과 황희찬, 이재성 등을 중심으로 4-2-3-1의 공격적인 라인업을 꾸렸습니다. 수비 라인은 김민재의 부상 여파로 인해 권경원과 조유민이 중심을 지켰습니다.
전반 중반까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전반 40분 백승호의 부상으로 투입된 이강인이 경기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이강인은 투입된 지 2분 만에 황희찬을 향한 낮고 빠른 절묘한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황희찬이 감각적인 터치 후에 왼발로 마무리를 지으며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후반 중반 황희찬을 빼고 배준호를 투입해 반전을 꾀했습니다. 이태석과 오세훈, 이강인이 연달아 골대를 노렸지만 결정력이 떨어졌고 오히려 후반 35분 오만의 알리알 부사이디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홈에서 약체 오만을 상대로 1대1 무승부라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은 대표팀은 오는 25일 오후 8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라크와 B조 8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여자농구 신한은행 S버드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새롭게 팀을 이끌 사령탑으로 최윤아 감독을 선임했는데요. 어떤 기대를 모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은 20일 최윤아 전 국가대표 코치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윤아 감독은 한남대를 졸업하고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신한은행에서만 뛰며 원클럽맨으로 활약했는데요. 당시 신한은행은 압도적인 전력으로 레알 신한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는 정규리그 6회, 챔프전 7회 우승을 이끌며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도자로도 성장해왔습니다. 신한은행, BNK썸, 그리고 여자농구 국가대표팀 코치를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소통과 포용력을 갖춘 젊은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팀 분위기를 쇄신하고 선수단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며 선임 배경을 밝혔습니다. 최윤아 감독도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강한 체력과 끈끈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최강의 신한 S버드를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는데요. 신한은행은 최 감독과 함께 일본 W리그 출신 아베 마유미 수석 코치를 영입하며 새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택한 신한 S버드, 다음 시즌 어떤 모습일지 기대됩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를 썼던 광주FC가 올 시즌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광주FC는 광주 축구 전용 구장에서 홈 경기장을 이전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홈 경기장을 광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변경합니다. 앞서 광주는 한국 프로축구연맹 경기장 시설 기준이 변경되며 광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홈 경기장을 이전하는 절차를 추진했습니다. 기존 광주가 홈으로 사용하던 광주 축구 전용 구장은 길이 97m, 관중석 7,800석으로 2027년부터는 한국 프로축구연맹에서 제시한 K리그 경기장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K리그1 경기를 치르지 못합니다. 여기에 매점, 화장실, MD샵 등 편의시설도 간이로 마련돼 있어 팬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습니다. 광주는 우천시 비를 피할 수 있고 응원 열기를 더할 수 있는 광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홈 경기장을 변경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광주시 체육회 등과 협의를 진행해왔고 모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한편 기존에 사용하던 홈 경기장인 광주 축구 전용구장은 리모델링을 거쳐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방침입니다. 광주FC는 U15 선수단 생활관 마련 및 프로 선수단 실내 훈련장 증축으로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을 진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또한 광주FC 역사 전시관 구축, 대관 사업 추진 등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프로당구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PBA 골든큐 어워즈 2025에서 강동군과 김가영이 각각 남녀 부분 대상을 차지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는데요.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강동궁은 개막전부터 우승을 차지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 시즌 포인트 40만 2천 점을 기록하며 경쟁자 다비드 마르티네스를 따돌리고 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개인 성과뿐 아니라 팀리그에서도 빛났는데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SK 렌터카의 창단 첫 우승을 이끌었고 팀리그 대상과 뱅크샷상을 포함해 3관왕에 올랐습니다. 강동궁 선수도 대상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라는 걸 잘 안다며 감격스러운 소감을 전했습니다. LPBA 주인공은 김가영이었습니다. 개인 투어 7연속 우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대상뿐 아니라 베스트 에버리지상, 뱅크샷상, 제비스코 상금왕까지 4관왕을 차지했는데요. 김가영 선수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후배들에게도 좋은 선배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밖에도 17세의 나이로 프로당구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김영원이 영스타상을 받았고 에디 레펀스는 팀리그 대상, 베스트 복식상, 모범상까지 3관왕을 차지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한편 가장 멋진 의상을 입은 선수에게 주어지던 베스트 드레서상은 하비에르 팔라손과 이미레에게 돌아갔습니다.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에게 수여된 PBA 골든큐 어워즈 2025. 다음 시즌에는 또 어떤 스타가 탄생될지 기대됩니다. 네, 다음은 STN의 한 주간의 편성표를 살펴보는 위클리 N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방송 편성표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3월 24일 월요일 오후 1시에는 달려라 청춘 139회가 방송됩니다. 이어서 3월 25일 화요일 밤 8시에는 잘되고 잘되리 34회가 방송됩니다. 3월 28일 금요일에는 밤 8시에 브랜드 인사이드 시즌2 13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말에는 골프 팬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골프의 참견 송윤아의 스타일 골프 4회가 방송됩니다. 같은 날 밤 8시에는 정규 프로그램 전설의 톡톡톡 10회가 방송됩니다. 다음날 3월 30일 일요일에도 오후 5시에 골프의 참견 송윤아의 스타일 골프 5회가 이어집니다. SN과 함께 풍성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STN의 이슈를 알아보는 이슈N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특별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축구 교류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네, 중국 청도시 축구협회 국자금 부회장님 그리고 한중체육교류중심의 최경용 위원장님과 함께 한국과 중국의 축구 교류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과연 양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지 또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지금 바로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STN 클로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축구 교류를 위해 힘쓰고 계신 두 분을 만나볼 텐데요. 청도시 축구협회 국자금 부회장님과 한중축구교류협회 최경용 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두 분 모두 부탁드릴게요. 我是来自于青岛，现在担任青岛足协的一个副主席。我从事足球将近30多年的时间，从抓青少年开始，转业到我们国家青年队啊，我也到过巴西去学习留学，5年的时间，也带过我们的职业队，那时候带青岛海牛。我也和你们这个韩国这个金钟男合作过1年。后期呢，我也到过国家队啊，那么担任这个教练员工作。我到大学啊，大学里边待了10多年，青岛科技大学。那时候我经常到韩国来啊，和韩国高校的足球进行一些交流。现在呢，我还担任山东省校园足球专业委员会主任。哎 ，OK。 자기소개 한번 니介绍一下。 부탁드릴게요. 我是中韩文化交流中心的会长，崔金龙。这次通过这次中韩足球文化交流，让韩国的最好的这个技术带到中国去，让孩子们多学这个韩国的这个足球运动技术。将来我们有好的这个打比赛，健康成长，就完事了。 네, 이번에 국자금 부회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신 계기와 또 이렇게 STN과 함께하게 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应该很感谢这次STN这个平台的邀请，来韩国啊进行一下这个体育领域一个交流。实际上这个韩国足球，在这个世界上，在亚洲当中啊，这个应该是一个非常好的一个代表啊。这次 STN，它是一个体育啊，在一个足球体育领域的一个广泛的一个宣传。那么我们想通过 STN 啊，加强中韩在这个青少年的一个足球，这个社会这个足球啊，青训的培养，包括职业足球，那么作为一个平台啊，那么加强在 STN 这个平台有力下，去推动宣传啊，这两国之间的足球相互之间的交流和报道，那么这样更有利于啊这个中韩在这一个足球领域当中得到一个更好的一个发展，这是一个契机啊。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이번엔 최경용 회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중 축구 교류와 발전을 위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通过中韩这个青少年足球文化交流，最好的是通过这个友好的比赛，这样的话带到这个韩国的最高水平的一个运动足球水平，这样的话我们中国的这个青少年孩子们多学这个韩国的足球技术。让所有的中国的青少年孩子们都互相学习、互相交流。 또 부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고 싶으실까요? 这个因为韩国足球在那个世界上啊，尤其在亚洲啊，属于一个领先的一个地位。韩国足球有它一个独特发展的一些规律和经验啊。我想我们中国足球，那么现在来讲要借鉴于韩国足球的一个成功经验。所以说这次来韩国，主要是我们要考虑到在青少年的一个比赛的一个互动当中啊，或者在青训的一个合作当中。 包括我们有很多很好的优秀球员，是否可以探讨一下到韩国来进行系统的训练？也有好的球员啊，是不是能到韩国来接受这一个高等教育啊？通过足球这个方式啊，那更重要的话，我们也可以学习韩国足球它的一个优势，尤其是它这个精神啊，它的一个比赛的这种快的这种节奏啊。 他的一个战术的这种先进的理念，我们通过这种交流啊，可能是对我们中国球员啊有很大的帮助。那么这样的话，我们可以邀请我们韩国的一些球队，是不是到中国去啊去交流，带动我们整个的一个中国足球青少年一个发展。因为这个韩国足球，我们在电视上看啊，通过比赛看啊，它确确实实是非常好的一些队伍啊，但是作为我们中国人来讲的话，没有很少和韩国足球进行比赛的一些互动很少，所以我们这次要加强一个中国和韩国啊，不管是在各种领域相互的一个互动、一个交流，为促进我们中国足球的发展啊，做好我们和韩国足球的一个平台啊。 来促进我们中国足球的发展。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너무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전하고 싶은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这个，我们这一次来，这个我很观察了韩国足球多年啊，我也和韩国很多一些教练员，有一些很好的一些感情，包括我说金东南啦。 李章洙啦，包括一些张爱龙，都是在韩国一些知名的一些教练员啊。那么还有我的很好的朋友啊，那么我们在韩国有很多的交流啊。那么我们也看好了这个韩国足球一个发展的一个方式啊。我们可能中国人在踢球的方式当中，有很多需要向韩国学习的一些东西啊。希望我们。 在这一个中韩这一个足球的这个领域当中，更加广泛的啊进行一下互动，进行一下交流，促进我们两国之间这个足球啊共同的一个提高，也借助于我们这个 ST 啊这一个体育频道这一个宣传的这个平台，那么他们在这个体育领域当中是非常专业的啊，那么通过他们的一个广泛的一个宣传啊，能真正的起到一个。 中韩在足球领域当中啊，各方面交流、相互的一个了解啊，一个过程。我们希望我们两国之间共同的一个足球在足球这个领域当得到共同的提高啊，谢谢。네, 두 분 인터뷰 너무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STN의 이모저모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